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제 13주차 자연과학의 이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학기에 이제 동영상으로 하는 수업은 13주차가 마지막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어, 다음 주 6월 첫 주에는 줌으로 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운 것들을 역시 줌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 기말고사를 온라인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땐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먼저 과제 제출 현황 확인해야 되겠죠. 보면 1, 2교시 1학년 1, 2교시 제출자 명단이고요. 5, 6교시 명단입니다. 혹시 자기가 제출했는데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는 여러분이 다 잘했어요. 마지막 그 질산이 들어가는 반응도 이게 잘 계산이 잘 안 되는데도 거의 다 맞췄습니다. 실수로 틀린 거 빼고는. 그래서 이제 실수라고 하면 계산 실수도 있지만 분수로 답이 나왔는데 그 분수를 자연수로 바꾸지 않아서 조금 틀렸다고 할까? 이런 거. 또 너무 큰 수가 나왔는데 약분을 하지 않아서 틀린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에서 이렇게 하면 다 오답이 되게 되니까 자기가 계산을 잘 했더라고 하더라도 약분해야 될 거는 반드시 약분을 하고, 또 분수로 나온 것은 자연수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꼭 해야 됩니다. 이 화면이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화면이죠. 요거 잘 했습니다. 3, 8, 3, 2, 4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로 잘 했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기체는 액체와 고체하고는 많이 다른데, 액체나 고체는 거의 밀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량만 딱 주면 부피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또 뭐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으로 분자수, 뭐 원자수도 계산이 되고 다 되는데, 기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질량으로 취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로 이제 부피로 많이 알려주겠죠. 근데 부피를 알려줘도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부피만 알려줘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다. 기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온도와 압력과 부피와 압력과 몰수, 이 네 가지를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기체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을 보면 이제 중간에 배우겠지만 이 네 가지 중에 세 개만 알려줘도 나머지 하나는 계산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온도와 압력의 조건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특별히 0도씨 1기압인 상태를 많이 제공을 해요. 이걸 우리는 스탠다드 온도와 압력이다. STP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STP에서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으면 지체 없이 이거는 섭씨 0도이면서 압력은 1기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온도, 부피, 압력, 몰수 뭐 여러분이 다 이제 들어보기는 했는데 압력도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 압력이란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조금 생소해요. 단위도 압력은 파스칼이란 단위, 파스칼이란 단위를 씁니다. 현재 뉴턴 퍼 제곱미터를 파스칼이라고 해요.
압력의 공식이라고 할까 정의는 S분의 F예요. 넓이분의 힘. 그래서 분수는 항상 분모 1에 해당하는 거니까 단위 면적은 면적이 1이란 뜻이에요.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누르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그 평평한 판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뭐 2m, 1m 되는 판에 묵직한 돌이나 동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수직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 얼마로 할까요? 만약에 800뉴턴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뉴턴도 단위인데 힘의 단위예요. 그럼 이때 이제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얼마냐? 넓이분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압력은 2제곱미터 분의 800뉴턴이다. 곧 이거는 400뉴턴 퍼 제곱미터. 다른 단위로 하면 400파스칼이다. 파스칼이란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지구 표면에서 대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대기가 누르는 힘도 역시 크게 존재를 해서 그걸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해서 대기압력은 주로 이제 그냥 기압이라는 단위를 많이 썼는데 표준 단위가 파스칼이기 때문에 이걸 파스칼로 바꾸는 그 과정을 다음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기의 압력을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이 토리첼리인데 토리첼리가 당시에 대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조에다가 이 커다란 통에다가 액체 수은을 절반 이상 채우고 기다란 시험관에다가 역시 수은을 가득 채워요. 완벽하게 가득 채우고 거꾸로 수은 액체에다가 담근 다음에 막았던 손을 빼면 이게 기다랗다고 했을 때 수은이 조금 밀려 내려오다가 적당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밀려 내려오지 않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요 면에서 존재하는 수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에서 수은이 누르니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대기가 이 주변에서 또 수은의 수면을 누르니까 그 힘이 이 속으로 전달이 돼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제 외부에서 수은의 면을 누르는 이 압력이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이 안쪽에서 수은을 아래로 내리려고 하는 힘이 중력이죠. 이 수은에 해당하는 중력이에요. 이 중력의 크기가 현재는 대기압과 같다. 근데 이제 그 대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아마 평균적으로 이 높이에서 측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1기압이라는 것을 수은 기둥으로 쳤을 때 76cm만큼을 유지하는 그 중력의 크기를 1기압이라고 하자 해서 이제 1기압을 76cm인 수은 기둥 좀 더 한 자리 크게 해서 밀리미터로 바꿔서 1기압은 76mm Hg. 토리첼리의 이름을 따서 이 밀리미터 Hg를 토르라고도 부릅니다. 표준 단위인 파스칼로 하면 지금 요 숫자는 이제 테이블에 나와 있는 값은 아닌데 적절하게 숫자를 넣어서 계산기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1, 0, 1, 3, 2, 5 파스칼이에요. 왜 이렇게 안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제 데이터가 수은의 밀도는 13.6 그 ptable.com에 보면 밀도가 있습니다. 또 중력 가속도는 이제 9.8 이런 거를 알고 있죠. 높이는 76cm. 그래서 요 76, 9.8, 13.6
요 데이터가 1기압의 크기를 표준 단위인 파스칼로 바꿀 때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압력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이 계산 과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건 이제 판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대충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수은 기둥이 펜을 설정해서 똑바로 잘 안 그려질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완벽하네요. 수은이 이렇게 차 있는데 요 경계면, 그러니까 요 실제적으로 단면만 보이는 게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외부의 수은하고 이 기둥 안에 수은하고 높이가 여기서 이제 똑같은 높이가 되어 있는 요 단면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할 겁니다.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곧 그 ATM 이 압력이 여기를 수직으로 누르는 이 중력의 크기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편의상 S라고 해요. S라고 단위는 제곱미터 아니면 제곱센티미터인데 아무거나 돼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는 힘이 있겠죠. 그 힘은 여기 이제 수은이 76cm.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높이가 76도 됐다가 75.8도 됐다가 해서 높이는 그때그때 유동적이에요. 일단 H라고 표시를 해 봅시다. 그러면 요 면을 누르는 힘이라는 거는 이제 무게가 될 텐데, 수은의 무게가 될 텐데, 이때 힘은 질량 곱하기 이제 그 중력이니까 중력 가속도예요.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고 중력 가속도는 보통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질량은 모르니까 일단 m이라고 설정을 해 놓읍시다. 근데 이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요 경계면을 위에서 누르는 수은의 양도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질량을 매번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피 쪽으로 돌려서 표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질량이라는 것은 밀도 곱하기 부피였죠. 밀도 곱하기 부피. 수는 13.6. 그리고 부피는 의외로 편한 것이 이 원기둥, 이게 이제 모양이 원기둥이니까 이 수은의 질량은 13.6이고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압력 계산으로 들어갑시다. 압력은 넓이분의 힘이라고 했는데 힘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 우리 G라고 표시합시다. 그런데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였어요. 그렇죠? 또 요거를 돌려서 부피를 마저 표시하면 부피라는 것은 SH였죠. 그리고 G. 그래서 아까 이 넓이를 제곱 센티미터냐
제곱미터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차피 똑같이 맞춰줬다면 약분이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거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그 유체의 높이다. 다른 책에서는 밀도를 이제 그리스 알파벳 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데 로, G, H 같은 식입니다. 토리첼리의 실험에서는 1기압이 13.6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야 되고 세제곱미터로 분모를 바꾸려면 100만을 곱해야 되고 이런 관계에 있어요.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제곱 곱하기 0.76 미터. 요 부분이 지금 표준 단위하고 안 맞죠? 이 부분은 13.6에다가 1000으로 나누고 다시 또 100만을 곱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걸 적용해서 다시 쓰면 13600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제곱 곱하기 0.76 미터다. 그럼 단위가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킬로그램은 살아있겠죠? 킬로그램은 살아있고 미터가 위에 2개 아래 3개니까 밑에 하나 남고 세크제곱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압력의 단위였는데 이제 뉴턴하고 이제 적절하게 바꿔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숫자들의 크기를 대충 짐작을 해보면 자, 요거 그냥 뭐 대충 한 10 정도로 보면 비슷하겠죠? 얘는 조금 크게 해서 1 정도로 얘는 조금 그 정도 비율 줄여서 10,000 정도로 이제 여기서 줄어드는 비율하고 여기서 늘어난 비율이 약간 비슷해요. 짐작으로 보건데 여기서 대충 계산하면 10만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10만이 딱 맞는 건 아니고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101292.8 이렇게 나옵니다. 파스칼. 이 단위가 파스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했지만 실제로 교과서나 여러 가지 표에 나와 있는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101,325 파스칼이다. 자, 이거는 이제 왜 위에서는 이 값이 안 나올까요? 전에도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유효 숫자가 지금 6개로 돼 있어요. 6개 유효 숫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근사값들도 6개의 유효 숫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정밀한 값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0.76m는 이건 정의, 약속이니까 유효 숫자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근데 밀도나 중력 가속도는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 6자리 이상의
값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과제는 일기압이 101,325 파스칼이 되는 과정을 밝히는 거예요. 공식은 아까 말한 대로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수온 기둥의 높이인데, 수온의 밀도와 중력과 속도, 높이는 약속이니까 0.76m. 이 값을 밀도와 중력과 속도를 유효숫자 6개 이상 되는 거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대입을 해서 직접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이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때 수온의 밀도는 참고로 0도에서의 밀도예요. 밀도도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0도에서의 밀도를 찾아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검색이 뭐 그렇게 여기저기 막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잘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면 이제 이 TVPN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관계식을 찾아냈는데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피가 압력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온도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몰수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각각의 사람 이름이 붙은 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얘네들을 변화시키는 건데 부피와 압력을 조사하는 거니까 온도와 몰수는 당연히 고정해 놓고 실험을 하겠죠.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 반비례라는 거는 역수를 취하면은 비례한다. 이 말하고 이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몰수가 일정할 때 압력의 역수에 비례한다. 이 비례라는 거는 언제든지 등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례 상수를 적절하게 도입을 하면. 등호만 비례 상수만 놔두고 나머지 변수들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PV는 K가 돼요. 처음에 어떤 압력과 부피의 값이 있으면 그때 첨자 1로 표시하고 압력과 부피가 막 서로 변해서 나중에 상태를 2로 표시하면 서로 다른 압력과 부피이겠지만 곱한 값은 언제나 일정하다. 일부러 기체가 새어나가거나 들어오지 않고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항상 이러한 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 1, 2, 3번에 해당하는 관계식은 다 이런 패턴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례라는 요 기호는 언제든지 비례상수를 곱해서 등호로 만들 수 있고 비례상수만 놔두고 한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할 수 있고 일정한 값이니까 이 변수들에 대해서 1이란 상태와 2라는 상태를 입력을 해서 같다고 놓을 수 있다.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죠. 그 부피와 압력 사이의 이제 관계인데, 요게 이제 뭐 실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사기처럼 아래에서 이렇게 눌러서 요 내부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내부의 압력이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톤을 당겨서 부피가 커질 때의 압력의 변화, 뭐 밀어서 부피가 작아졌을 때 압력의 변화,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압력이 이제 부피를 줄이면 압력이 커지고 부피를 늘리면 압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V하고 P를 X축, Y축을 바꿔도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내려가고 아래로, 그렇죠? 아니면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높아진다. 요 위에가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반비례 그래프라는 거 알잖아요. 부피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압력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피건 압력이건, 여기서 압력을 했는데 압력을 역수로 해서 다시 이제 좌표계에다 찍어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상에 놓이게 된다. 이 P분의 1과 V는 비례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V는 결국은 P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비례하는 거를 알면 이제 바로 밑에 여러분이 자주 좀 사용해서 익혀두면 좋은 관계식이 나와요. 자, 약간 V와 P 사이의 역수를 바꿔서 표시했지만 이게 비례한다는 거고, 양쪽에 비례하는 거를 K를 곱해서 등식으로 놓을 수가 있고, K만 놔두고 이항에서 일정하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 일정한 이 값에다가 첨자를 붙여서 다르게 써도 같다. 이 네 가지의 관계식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경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부피가 또는 부피가 압력의 역수에 비례한다. 압력이 부피의 역수에 비례한다 하는 거는 다 뭐냐? 보일의 법칙이다. 온도와 몰수는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여기 보일의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 파워포인트에 잘 써져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부피가 온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건데, 이건 앞에 있어요. 앞에 이 부분인데 따로 실험한 데이터는 없네요. 이제 온도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섭씨름은 이렇게 되고 절대 온도는 이렇게 되는데, 그때 부피를 4번을 측정을 한 거죠. 4번을 측정을 해서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식에다가 넣으면 이런 식으로 얻어진다. 원래 온도가 두 가지 여기서 단위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험할 때는 섭씨 온도로 실험을 했을 겁니다. 그때 부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섭씨 온도로 실험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놓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긴 증가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이제 영하 160도까지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된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놓일 수도 있고, 이거를 연장을 해보면 노트에다가 하는 게 낫겠네요. 이제 샤를이라는 사람이 온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샤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점들이 놓였다. 오차를 작게 하는 직선으로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보인다. 만약에 다른 기체 가지고 했으면 뭐 좀 다른 패턴이 나왔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도 이제 가장 오차를 적게 하는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기체나 양을 달리하면 또 다른 점들이 나오겠죠.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직선을 연장을 했을 때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이제 예측을 해서 가볼 때에 아무리 기체들을 바꿔서 실험을 해도 한 점에 놓이게 돼 있다. 이 직선들이. 실험은 이쪽에서 이루어졌지만 직선이 놓이는 x절편은 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점이 얼마냐? 영하 273.15도 C다. 그래서 아예 온도의 그 눈금을 영하 273.15도를 0이 되는 새로운 눈금을 만드는 거예요. 얘를 0도, 도자 안 쓰고 0K라고 하자. 그럼 이때는 273.15K가 되겠죠. 이 K는 항상 섭씨 온도보다 273.15가 크도록 새로 이제 스케일을 바꿔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K로 바뀌겠죠. 이제 이거 지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게 없어졌다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온도 자체의 그 단위를 바꿔버리면 이 기체의 부피라는 거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왜냐하면 원점을 향하는 직선일 때 우리는 비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책을 먼저 볼까요? 요게 이제 그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 온도 0일 때 부피도 0이 되고 거기서 출발하는 어떤 직선의 데이터들이 놓여 있게 된다. 잘 읽어보면 역시 아까 했던 그 방식대로 비례하는 거와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등호로 넣는 거와 등호만 놔두고 옮기는 거와 일정한 값을 첨자로 이용해서 등호로 넣는 거와 똑같은 식이다. 샤를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일의 법칙 여기 설명을 했고 다음 장에 보면 샤를의 법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놓치면 안 될 것이 절대 온도를 꼭 잊으면 안 돼요. 섭씨 온도를 대입하면 전혀 이 식이 안 맞는 거예요.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비례상수 도입해서 등호만 놔두고 한쪽으로 몰고 요거에 대해서 첨자로 구분한 것도 같아.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번째가 샤를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보일의 법칙, 세 번째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 이때는 기체의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상수 이용, 상수만 놔둔 거, 첨자로 구분한 거.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뭐 약간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의 취지가 이 식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당시에 주장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을 하나로 이제 합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일의 법칙은 V가 P분의 1에 샤를의 법칙은 V가 절대온도 T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V가 기체의 몰수 N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 NTP가 동시에 변하면 얘네들을 곱한 거에다가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분모는 분모끼리.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P분의 NT에 비례한다. 이 비례는 언제든지 비례상수를 첨가해서 등호로 바뀐다 그랬죠. 이때 비례상수를 K 대신에 R로 썼어요. 상수예요. 비례상수. 분수 표기가 싫어서 양변에 P를 곱하면 PV는 nRT다.
아보가드로가 당시에 실험을 할 때 모든 기체들이 같은 그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가 같을 때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같은 분자가 존재하면 부피가 같다, 이렇게 돌려 얘기해도 됩니다. 이 당시에 0도씨 1기압에서 STP죠. 1몰을 가지고 부피를 측정을 하면 거의 모든 기체들이 22.4리터였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장에서 이 R이라고 하는 거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R이라는 거는 NT분의 PV인데, 앞에서 나왔던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22.4리터다. 0도씨 1기압 22.4리터 1몰 0도씨 273K. 계산기로 계산하면 0.08205, 0.0821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단위도 같이 써야 돼요. 단위가 달라지면 숫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을 기압으로 했을 때 0.08이고 다른 압력의 단위를 쓰면 또 달라지니까 우리는 여러 개 외우기 귀찮으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대신에 압력의 단위는 리터다. 0.082 리터 기압 per mol K. 0.082 리터 기압 per mol K. 이런 식으로. 이 몰수라는 거는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물질의 질량이 있으면 몰 질량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이제 몰 농도하고도 헷갈리니까 몰 질량이라 그래요. 얘는 질량이고, 요 몰수는 언제든지 어떤 질량이 주어지면 모질량, 흔히 말해서 분자량으로 나눠서 몰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 식에서 질량을 알고 싶으면 몰수에다가 몰 질량을 곱하는 거죠. M자가 여러 용도로 쓰여서 약간 특이하게 썼습니다. 질량을 알고 싶을 때는 몰수에다가 몰질량을 곱한다. 몰수를 알고 싶을 때는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사실은 같은 식이죠.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거라서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유명한 건데, 요거는 이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하나로 결합해서 만든 일종의 보일 샤를의 법칙이에요. T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뭐 요거는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그냥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건 시간 관계상 요거 그냥 생략을 할게요. 중요한 거는 PV는 nRT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얻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이상기체의 법칙이라고 한다. R에 대한 거 알려줬죠? R은 0.082 리터 기압 per mol K. 표준 단위가 아니에요. R을 표준 단위로 바꾸면 줄 per mol K예요. 이제 이쪽에서는 표준 단위를 꼭 써야 되는데, 이때는 바꿔보면 8.31 줄 per mol K다. 이번 학기에는 표준 단위를 이용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있더라도 미리 알려주고 하니까. 이상기체 법칙에서는 언제든지 0.082 리터 기압 per mol K다. 자, 그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한번 보죠.
자, 보일의 법칙 했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방금 한 것처럼 여기 똑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세 개를 합쳐서 이상기체의 법칙이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각각의 표현을 하나로 합치면 이상기체의 법칙이라고 하고 PV는 nRT다. 기체 상수는 0.08206 리터기압 per 몰 K. 이게 이제 분모에 있는 거니까 per 몰 K. 또는 표준 단위로 바꾸면은 8.314 킬로파스칼 리터 per 몰 K인데 요거 단위가 좀 헷갈리지만 다른 단위로 바꾸면 줄이에요, 줄. 굉장히 그 압력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계산하는데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P분의 nRT를 이제 V는 P분의 nRT로 바꿔서 여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계산하는 게 나와요. 뭐 하나도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값이 주어지면 P분의 nRT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메테인, 메탄, CH4,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V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압력은 745 토르, 온도는 25도. 이제 중요한 거는 25도는 273을 더해서 298K로 바꾸는 거고, 이 토르는 760으로 나눠서 기압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몰수는 질량을 몰 질량으로 바꾸는 거죠. 몰 질량이 CH4니까 16.0 정도 돼요. 여기 풀이 보면 16.0 근처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뭐 실제로 그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했을 테니까 16.0 g per mol 있는 거 해서 여기는 이제 몰수를 따로 계산했기 때문에 단계가 한 번 있고 압력도 기압 단위로 따로 계산을 해서 또 다른 단계가 있고 세 번째에 이제 완벽하게 이 맞는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1020 리터다 하는 걸 이제 얻은 거죠. 여기다가 잠깐 써주면 P분의 nRT에서 이제 N은 몰 질량분의 질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질량이 주어지면 몰수를 계산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PV는 nRT를 N을 지금 이 자리에다가 대입해도 관계없어요. 어쨌건 PV, NT 중에 이제 N 대신에 N분의 M을 줬으니까 오늘 연습 문제 중에 과제가 이 M을 구하는 거예요. 질량이 얼마냐. 그래서 앞에서 이 예제를 거꾸로 해도 되지만 한 방에 하려면 이 식을 적어 놓고 이 식에서 이제 M은 하고 정리한 다음에 대입만 하면 돼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과제, 진짜 계산 과제는 뭐냐 하면 이 연습 문제 중에 있어요. 연습 문제는 한참 내려가야겠죠. 자, 여기 있겠네요.
오늘의 과제는 35번 문제예요. 35번. 아래에 있는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체의 질량은 얼마냐? 그람으로 질량은 얼마냐? 이산화탄소가 부피와 기압, 압력과 온도가 이렇게 주어진다. 에틸렌이 부피와 압력과 온도. 아르곤이라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 온도. 패턴이 세 개가 다 똑같고 단위만 조금씩 다르니까 하나만 제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자동으로 다 된다. 방법은 따로 하려면 이제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하고 PV는 nRT. 처음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몰수를 구하고 몰수와 몰질량을 이용해서 질량을 구하고 두 단계로 나눠서 해도 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단계로 PV는 몰질량분의 질량 RT라는 식에서 얘를 연결하는 거죠. 여기에서 M은 하고 정리한 다음에 얘네들을 직접 대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혹시 앞부분에서 놓친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얘기합니다. 과제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1기압이 101325 파스칼이 되는 과정을 이제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서 해봐라, 밝혀라 하는 거예요. 공식은 압력의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한 연습 문제 9-35 연습 문제. 이 연습 문제는 답은 뒤에 써 있어요. 과정은 안 써 있지만 홀수번 문제는 답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혹시 자기가 계산해 놓고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그 뒤쪽에 있는 답을 확인해서 맞으면 계산 과정이 맞았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이제 돼서 검색하는데도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에도 약간 계산이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제 동영상 강의로는 마지막이니까 좀 열심을 내고 잘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